150만 원짜리 스마트폰. 지구 표면의 90%에서 이 녀석은 그냥 비싼 벽돌입니다. 바다 위 안 터집니다. 사막 한가운데 당연히 안 터지죠.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수십 년간 기지국을 세웠지만 지구의 단 10%만 커버합니다. 여전히 30억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인터넷 연결 없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테나 교체나 장비 구매도 없이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폰 그대로 우주에서 직접 신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 티커는 ASTS입니다. 잠깐, 그거 일론 머스크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지적입니다. 스타링크. 현재 6,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려 전 세계 인터넷 판도를 바꾸고 있죠. 근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월 120달러 요금에 599달러짜리 안테나 접시를 사야 합니다. 지붕 위에 설치해야 하고 전용 라우터 들고 다녀야 해요. 장비에서 위성으로, 그 다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특수 장비가 필요한 서비스예요. 하지만 ASTS는 다이렉트 투 셀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갤럭시, 그 아이폰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우주와 연결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넷플릭스를 보고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불가 지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약한 신호를 500km 상공에서 어떻게든 잡아내야 하는데요. ASTS는 통신기지국을 통째로 우주에 올렸습니다. 테니스 코트 크기의 초대형 안테나 어레이를 펼쳐서 지구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스마트폰 신호까지 잡아냅니다. 큰 안테나 더미를 그냥 올릴 수는 없으니 로켓에 접어서 쑤셔 넣는 방식이죠. 로켓은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것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족디족은 허물칸 안에 테니스 코트만한 위성을 쑤셔 넣는 기술이 바로 ASTS의 기술력입니다. ASTS 위성의 기본 단위는 마이크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모듈이에요. 안테나, 전력 장치, 제어 시스템을 아주 얇고 가벼운 타일로 압축한 겁니다. 이 마이크론 수백 개를 레고 블록처럼 이어붙여서 거대한 평면을 만들죠. 하나의 통짜판이 아니라 작은 조각들이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아코디언이나 병풍처럼 접을 수 있습니다. 소재 역시 초경량 탄소복합 소재로 만들어 3.5톤에 불과하죠.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스타링크처럼 작은 위성 수천 개를 쏘는 방식이 아니라 소수의 거대 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 전략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기술은 대단한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ASTS는 여러분한테 직접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AT&T, 버라이즌, 보다폰, 라쿠텐처럼 이미 수십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통신사 거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5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산속에서 기존 통신이 끊기면 자동으로 ASTS 위성이 연결을 이어받고 통신사가 프리미엄 요금을 수금해서 ASTS와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마케팅비와 고객 확보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기존 통신사의 인프라에 숟가락만 얹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혁신 기업에서 중요한 건 돈인데요. 작년 말 기준 현금 보유액 약 32억 달러로 위성 100개는 거뜬히 쏠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폭풍이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블루버드 6 첫 번째 블록2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로 접었다가 우주에서 펼친 220제곱미터짜리 초대형 안테나가 지금 여러분 머리 위를 돌고 있어요. 2026년 3월까지는 위성을 4번 더 발사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로 보면 45개에서 60대 위성 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핵심 지역에서 24시간 끊김없는 연속 커버리지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재 매출 규모는 로켓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가총액이 비슷해지면서 고평가 논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과거의 장부가 아닌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성반영하는데요. ASTS의 핵심 투자 포인트, 하드웨어 기업의 탈을 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ASTS는 위성 제조사지만 사업의 확장성은 넷플릭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닮았습니다. 테슬라처럼 각국의 공장을 짓고 인허가를 받는 복잡한 과정 없이 위성 군집만 궤도에 올리면 파트너 통신사를 통해 전 세계에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인프라 구축 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무조로 도이치뱅크에서는 향후 ASTS의 에비타 마진율이 9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ASTS의 시가총액은 약 420억 달러로 넷플릭스의 10%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어 ASTS가 훨씬 더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향후 5년 내 위성망이 계획대로 가동된다면 압도적인 마진율을 바탕으로 넷플릭스급 혹은 그 이상의 기업 가치를 형성할 잠재력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ASTS가 꿈을 파는 회사였다면 2026년은 매출을 찍는 회사로 바뀌는 원년이 될 텐데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 아닙니다. 로켓 발사는 언제든 지연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주 환경은 가혹하고 위성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 망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식에 약 3,950만 주의 공매도 세력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유통 주식 대비 18% 정도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상태죠.
손익 상태는 어떨까요? ASTS는 여전히 적자 기업입니다. 로켓 발사 비용부터 연구 개발비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고 있죠. 올해 상반기 베타 서비스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발사 예정인 위성 45개에서 60개가 제자리를 잡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이 반전됩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2027년을 완전한 흑자 전환의 해로 보고 있는데요. 위성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추가 비용은 유지보수 정도로 뚝 떨어지는데 매출은 가입자 수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2026년 안에 예정대로 위성 60개를 다 쏘느냐 아니면 또 지연되느냐입니다. 전 세계 54억 명의 모바일 사용자가 있고 그 중에서 여전히 통신 사각지대에 놓인 3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격차가 메워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새롭게 뜨는 그 안테나 신호가 어쩌면 통신 역사 100년을 바꾸는 순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지구 위의 기지국에 갇히지 마세요. 연결의 미래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이죠.